자, 핵심 요약 상속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차시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해봐야 알겠죠.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상속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 민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2회와 동시에 좀 외워야 될 것들도 있죠. 외워야 될 게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세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떠나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설계의 의. 상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한 세 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재산이다. 예. 재산에 대한 얘기다.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설계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피상속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다수, 피상속인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관계자, 자를 위해서 상속 설계를 하는 거다. 상속 설계 기능을 보면 거래의 계속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법률관계 유지하는 등 경제체제를 이어나가는 요소 중에 하나다. 상속의 기능을 보면 계속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 상속설계의 목표를 보니까 생존기간 동안의 상속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재산관리나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의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툭툭 여러분들이 보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상속설계 프로세서. 고객의 종합적인 인생 설계이고요. 재무적, 비재무적 설계가 필요하고, 그다음 분할 계획을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세우고, 그다음 납세 및 절세 계획을 마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고 친족 상속에 관련되는 법률을 배우고 상속세 증여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세의 집행과 사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사후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유류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일단 소송이 걸리게 되면, 가족 간의 상속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거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상속 및 사업 승계 절차의 기본 절차,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정립,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제안서 작성, 실행 모니터링까지 나오는 부분들, 옆에 깨알같이 써있는 글씨는 눈으로 한 번만 쫙 보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재무설계의 개론, 은퇴설계와도 대동소이하죠. 다만 내용이 상속이다, 피상속인이다, 상속인이다, 승계다 이런 얘기들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느닷없이 친자 확인을 하고 누군가 탁 튀어나온다든가, 그렇죠? 예, 혼외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상속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해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자문을 잘못할 경우에 전문가적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거. 배상 책임 얘기하니까, 전문가적 배상 책임 얘기하니까 갑자기 보험 떠올라요. 그렇죠? 예. 보험에서 보면은 배상 청구 기준, 그렇죠? 전문가는 손해사고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속 설계팀을 구성하고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이런 형태로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안쪽에 몇 가지 유료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다 나머지 강론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상속제도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재산상속이다. 그렇죠? 네, 신분상속은 아니다. 두 번째, 균분, 공동상속이다. 공동상속인간에. 다만 배우자는 오할
할증한다. 그쵸? 우할증한다. 요건 차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이고, 유언장 우선이죠. 유언 우선이죠. 유언 우선. 법정 상속은 이제 2차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임의 상속이다. 라는 거. 유류분 제도나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을 위해서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그쵸? 그래서 특별수익 제도나 기여분 제도도 있고, 유료분 제도 됐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적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하고 떠오르면 좋겠지. 근데 이제, 그리고 요 강의 자체를 앞에 기본서 강의를 안 듣고 만약에 요 요약본만 갖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뒤에 가서 이건 강론에서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아무리 요약이더라도 상속설계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유족의 생활보장, 거래의 안전보장, 잠재적 지분의 실현. 그래서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차이점. 유언상속이 우선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은 유언상속인은 제3자도 돼요. 법인도 되고. 왜냐하면 내가 유언으로 쟤한테 주겠다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법정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친족만 가능하죠. 방식은 자 유언의 방식은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9가지 방식이 있죠. 5가지 방식. 유언의 5방식 그쵸? 네, 유언의 5방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고 그 다음에 상속 내용은 9가지 방식, 9가지가 있죠. 내용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그쵸? 방식은 5가지, 5방식이 있고, 자필증서서부터 시작해서 구수, 공정, 녹음, 그 다음 비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9가지, 인지, 뭐 이런 거 있었죠. 친생, 부인, 뭐 후견인 지정, 뭐 이런 것들. 승계 방법은 포괄 승계나 특정 승계. 유언은 내 지분 일부를 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차를 쟤한테 주겠다 이렇게 지분 형태로 포괄해서 줄 수도 있고 특정해서도 줄 수 있는 거. 근데 법정상속은 포괄만 가능하죠.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과 동일하게 포기, 한정 승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료분 같은 경우에는 유언 상속 같은 경우 유료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료분 적용 대상이에요. 유언은 유언 상속에는 유료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내 거 쟤한테 이만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중에서 제 거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법정 상속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 표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 위에다가 별표 5개. 네,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더 있죠. 재산의 이전. 그리고 대습상소.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상속인 한테만 있는 거, 공동상속인한테만 적용되는 거,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그 다음에 대습. 관련되는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공동상속인과 관련되는 부분이면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제3자다 상속인이 아니다 그럼 대습 못 받아요. 그렇죠? 예,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대습을 받는 거니까 대습 제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상속 관련 분쟁 해결 및 법적 확인. 상속 관련되는 거, 분쟁 해결하는 거, 중재재판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중재재판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우선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재판 관할로 요거 4가지는 알아두세요. 상속회복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순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유언 무효. 와 관련되는 부분은 민사건이에요.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가정법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동상속인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그 다음에 대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상속인 중에서 누군가가 사망하셨을 때, 그렇죠? 대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속재산. 상속재산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그래서 상속재산은 어떤 게 상속재산이냐? 적극재산도 상속재산이고 소극재산도 상속재산이다. 즉 부채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다. 그러면 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과실.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즉 A란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서부터 예금 이자가 불이된 거, 그 전 거까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불이된 거, 또는 그 이후에 생긴 어떠한 과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상속재산이냐? 그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공동상속인 간에 알아서 분배해 가면 된다. 그럼 부의금은 어떻게 되느냐? 부의금.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모여서 한 부의금은 상속재산이냐? 이거 부의금 상속재산 아니다. 그러니까 유족들끼리 나눠서 가지시면 된다. 그렇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거다. 그럼 생명보험금. 그럼 생명보험금 어떻게 되냐?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익자 고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임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손해보험을 배우니까 그 피보험자가 뭐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손해보험 얘기고, 여기서 이제 생명보험, 임보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A, 부, 피보험자가 부, 이게 자일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이 수익자로서 돈을 받으면 부모가 불이익을 했고 돌아가셔서 돈을 받았으면 이거 상속재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상속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계약상에 당연한 권리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에서는 이거 간주상속재산이다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간주상속재산. 왜? 돈이 공짜로 갔으니까 어쨌든. 이건 간주상속재산이니까 세금은 내야 된다. 상속인 간의 분배는 어떻게 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대신에 이게 상속재산이 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여기가 다 부친이었을 때, 그렇죠? 이러면 이거 계피수가 다 똑같았으면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은 어떤 게 있느냐? 동산과 부동산, 지적재산권, 물권, 채권과 채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는 거 어떤 거 안 들어가? 일신전속적인 거. 예를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권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 제가 화가인데 제가 지금 강의라니까 강사가 낫겠다. 제 친구 회사에 가서 제가 공짜로 하루 정도 강의를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내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했네? 그러면 그 친구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채무가 있으니 강의로 이행해라 라는 거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돼. 일신전속적인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금전 채권 채무, 이거 가분 채권 가분 채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채권이나 가분채무, 특히 가분채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재산 분할의 대상의 여지가 아니다. 따라서 금전 채무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갖고 누가 덜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채무를 만약에 누가 더 갖고 덜 갖는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상속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위자료까지 포함이 되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속된다. 취소권 당연히 상속되고 보증채무. 정함이 있는 보증채무는 당연히 상속이 되죠. 그래서 보증채무는 일반 보증도 그렇고 연대 보증도 그렇고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증채무는 연대 보증도 보증채무도 당연히 상속이 된다. 포괄적 신용보증과 같이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 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보증채무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이 안 되는데 대신에 그 상속되는 시점에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보증서 준 사람 보증 쓴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마이너스 한 5억 정도가 이미 확정이 돼 있어.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몰라. 그럼 여기까지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픽스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 거는 노뇌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건 좀 복잡한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 문구대로 포괄적 신용보증과 같이 내용이 불확정적인 계속적 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미 정해진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속이 되죠.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건 이혼이 끝나서 이혼 판결이 나와서 또는 협의 이혼을 다 해서 이혼이 결정이 딱 끝나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산 나눠 갖는 게 재산분할 청구권인데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안 되고 각종 연금 수급권은 두 번째 줄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경우 퇴직근로자의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걸로 보는 것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재산과 상속세 과세재산과의 관계. 여기서는 상속재산과 민법에서 보는 상속재산하고 민법에서 이런 게 상속재산입니다. 나머지는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이렇게 갈라놓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보험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퇴직금 같은 경우 이제 신탁 사망으로 인한 신탁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유재산이다 또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간주상속재산 산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다 세금 매기죠. 그렇죠. 다 세금 매기고 이렇게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지. 민법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보면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서 분할할 때 합치는 특별수익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뭐 공동상속인 간에는 기간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간 구분 없이 다 집어넣는다. 근데 세법에서 어떻게 해요? 세법의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인일 경우에 10년, 상속인이 아닐 경우에는 5년치만 집어넣지, 그치?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각각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 상속에 대한 방식, 포괄 승계하고 당연 승계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만약에 상속이 일어나고 법정 상속이 되게 되면 포괄 승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승계하는 거다. 공동인 상속인 간에는 상속 재산은 공유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피상속인 재산은 상속인 공유 재산이 우선 되는 거죠. 그렇죠? 공유 재산이 되고 공유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분할을 하지. 그러면 소급해서 각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에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사이에 분할하게 요 사이에 좀 급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상속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급하면 자기 상속 지분 양도도 가능하다. 그게 공동상속분의 양도.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데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수, 공동상속분의 양수. 그러면 양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어떤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았어. 자식이 셋이야. 그래서 셋이서 나눠 가졌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그러죠 뭐. 이게 더 명확하죠. 근데 셋이서 나눠서 가지게 돼. 당연히. 공유니까. 나중에 결론은. 근데 자기 걸 팔았어. 여기 지분을 처분했다. 그러면, 근데 나머지 사람들 이 집을 처분할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걸 받은 사람. 그래서 이걸 매수한 사람. 그렇죠? 매수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이거 도로 사갖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속분의 양수. 대신에 돈은 줘야 되겠지. 원하는 돈은.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양도액과 양도 비용을 제3자에게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다시 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채무의 상속. 채무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이 채무에 대한 상속은. 채무는 유언으로 누구 얼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무조건 법정 상속 분으로 갈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채무는 상속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산의 이전 방법.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은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 이전 방법이 필요가 없다. 그냥 당연히 이전되는 거다. 근데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동사는 점유의 이전,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기타 영업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업 승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근데 사업권이나 이런 부분들, 영업권, 사업권은 상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 금융재산의 확인, 부동산 재산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스톱 안심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언상속이 원칙 유언상속. 그러니까 유언상속이 우선 적용되고요. 없으면 법정상속, 2차적으로 법정상속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상속 개시의 원인을 보면, 그럼 상속인 왜 일어나느냐? 사망이다. 원인. 사망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은 사망은 자연사가 있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심장이 영구히 정지된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도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심장이 영구히 정지했는 때.
그 다음에 인정사망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그렇죠? 실종으로 하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뭐 이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법하고 민법에서 실종 기간을 사망 시점을 따지는 게 좀 다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종 관련. 그 다음에 동시사망 규정. 뭐 이런 부분들. 뭐 이게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종 선고. 생사불명에서 할 때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해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 실종 선고의 효과. 자, 실종 기간이 만료가 안 된 때, 실종 기간 만료. 5년 또는 1년이죠.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민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 만료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죠.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치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실종기간 만료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의 종류는 방금 말씀드렸죠. 요건 보통, 요건 특별 실종. 실종 기간은 5년, 1년. 마지막으로 발견될 때서부터 5년, 그다음 위난이 종료한 후서부터 1년. 인정사망,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거, 동시사망 추정. 2인 이상의 동일한 재난으로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 사망 추정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지.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지. 우리 예제에 요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 요렇게. 만약에 여기에 돈이 있는데, 이분이 돈이 있는데, 요렇게 동시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게 되면, 1번, 동시사망이 아닌 경우, 동시가 아닌 경우, 그래서 A가 먼저 사망 했다라고 했을 경우, 상속재산 어떻게 넘어갈까 보면, 직계 배우자와 직계 비속으로 넘어가잖아, 돈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분이 사망하면 돈이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다 가죠? 돈이. 그쵸? 요렇게 다 가요. 근데 만약에 동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면 둘 간의 상속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재산은 요렇게 갈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누가 먼저 죽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을 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됐을 때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속은 예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요약본 갖고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좋지만, 상속과 관련한 것에서는,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제. 그쵸? 각각의 예제가 있죠. 그거는 꼭 풀어봐 달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상 문제집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심플하게 더 넣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봐 달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사망 추정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상속개시의 기준과 비용, 상속개시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소가 기준이고 없으면 거소. 근데 누구 기준?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 관련 비용은 지불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상속인에 대한 결정. 상속인의 결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률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결정.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을 결정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제 또 서둘러 볼까요? 수요자다라고 얘기하면 유증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유증. 그래서 법정 상속인과 유언에 의한 상속인으로 나눠질 수 있다. 상속 능력. 받기만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뭘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혜택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는 능력이다 보니까 태아도 포함이 된다. 그래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상속 능력이 있다. 임신 중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은 없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태아는 뭐는 없다? 권리 능력.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권리 능력이 당연히 없죠. 근데 뭐는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임신 중인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맞는 거야. 근데 임신 중인 태아도 권리 능력은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연인 이외의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인은 상속인은 안 된다. 그렇죠?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근데 뭐는 돼? 유증은 된다. 친족. 모든 친족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죠. 사촌 이내까지만 법정 상속이 됩니다. 우리가 상속인을 따지면 1순위. 직계, 비속. 그렇죠?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 이내, 관계, 혈족. 그쵸? 그 다음에 배우자는, 배우자 조항은 따로 있잖아요. 그쵸?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동순위.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과 동순위. 대신에 각각의 오할증. 그쵸? 오할증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 근데 셋 다 없으면 형제자매한테 가는 거고, 넷 다 없으면 사촌이네. 그쵸? 관계혈족한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친족이 법정 상속인은 아니다라는 거지. 상속 관련 중요한 친족관계 혼인. 상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친족관계의 혼인. 혼인은 두 가지가 있죠. 법에서 한 우리가 신고된 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이 있어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사실혼은 해당이 되지 않지. 그쵸? 사실혼은 안 됩니다. 사실혼은 안 돼요. 사실혼은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없으면, 그래 재산이 있으면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쵸? 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이 생기게 되고,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하게 되면, 각각의 부부 재산을 각각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등기된 거는 이제 이혼하게 되면 각자 갖고 갈 때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는 부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포함이 돼요. 뭐 정조의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부양의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인정 안 해줘요? 상속은 인정 안 해줘요. 여기는 상속은 안 돼.
법률론만 가능해, 상속은. 그래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론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고요. 모의 성을 따라요. 모친의 성. 사실혼 관계에서, 근데 이게 법률혼 관계면은 당연히 부의 성을 따라가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이게 법률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면 모의 성을 따라간다. 모친의 성을 따라갑니다. 왜일까? 법에선 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 인지를 하고, 내 자식이면 인지하고 자기 성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모의 성을 따라간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상속에서는 상속이 안 되고 부조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기회가 되면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 인계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혼인 관계죠. 실질적 혼인 관계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일단 친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다 라고 하게 되면 공적연금에서 얘기하는 뭐 국민연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유족연금 뭐 이런 것들, 주택자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그거 세 줄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임차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상속인과 같이 동거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혼.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 또 협의 이혼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 재판상 이혼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혼했다. 이혼은 두 종류가 있거든. 우리가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겠지.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헤어지자.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합의 이혼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법에서 정한 경우로 법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혼하는 게 있어요. 재판상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권 같은 경우 이때는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어떻게 할 건지 둘이서 협의하면 돼. 근데 이거는 누가 해줘? 법에서 해줘요. 가정법원이 친권은 이쪽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이건 친권에 관한 얘기니까. 친권. 입양.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이건 무슨 뜻이냐? 피가 안 섞인 사이에 라는 얘기예요. 피가 안 섞인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그게 이제 양자 관계죠. 양자와 친양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양자와 친양자. 일반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다. 극명한 차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극명한 차이. 여기 이제 표를 넣어놨으니까 이 표는 다 보세요. 보게 되면 일반 양자 같은 경우에는 성년자도 가능한데 친양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 본. 여기는 성과 본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성과 본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양부, 그리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가요. 이런 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양부라고 양친. 그래서 친생부모의 관계가 종료가 되느냐, 그대로 살아있느냐라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없어졌죠? 근데 이 입양이 일반 입양이야. 그러면 일반 입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은 1.5 대 1대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친양자로 입양을 했어. 여기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냥 1.5 대 1로 끝나지. 그쵸? 일반 입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망하시면 1.5 대 1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분 사망하시면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여기 완전히 끊어지니까 여기는 못 받고 여기만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입양과 친양자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일반 양자와 친양자와의 관계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럼 친양자를 왜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분이 김씨고, 그럼 얘도 김씨잖아. 이분이 최씨야. 근데 입양돼도 김씨야, 얘는. 성과본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최로 바꿔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저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거고요. 법정 상속인, 상속순위는 아까 말씀드렸고, 1순위 직계비속, 2분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인의 관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2순위가 있으면 2순위와 같은 순위가 없으면 단독순위. 다만 뭐만 가능하다?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다. 즉 뭐가 있어야 돼? 혼인, 신고. 똑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고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이제 법률혼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상속권이 있는 거고.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속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그러니까 상속 능력은 인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모나 정모. 계모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혼하시고 새로 혼인을 하시면 부친이 생기면 계부고요. 모친이 생기면 계모지. 근데 나랑 피 섞인 게 없으니까 나하고 상속이 일어나진 않아.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사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새로운 분과 결혼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계는 계모자 관계 또는 계부자 관계잖아. 그치?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는 피 섞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하지 않죠. 뭐 이런 관계고, 정모서자 관계는 간단히 얘기하면 홍길동 아버님의 사모님. 그죠? 네. 홍길동은 이렇게 결혼하고 사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잖아. 여기 이제 혼인관계고, 여기 혼인관계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처척관계죠. 이렇게 되면 이 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이제 정모서자 관계죠. 이것도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피가 안 섞였잖아.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 다음 분묘 등의 승계에 대한 특징, 제사와 관련되는 부분, 분묘에 속하는 일정보 이내의 금양이마 600평방미터 이내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 순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를 주재하는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가죠. 그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간다. 그 다음에가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거나 형제자매가 선사망, 상속, 결격, 동시사망 추정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어떤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습상속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계 시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다음에 동시사망도 포함을 합니다. 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이 된다. 대습상속. 그러면 대습상속과 같은 경우엔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놔두면 메모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 어떻게 흩어진다 그랬어? 상속재산은 배우자가 있으니까 1.5, 그렇죠? 직계 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1.5,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가겠지. 살아있으면, 그렇죠? 이분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가겠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1.5 대 1 되고 여기도 1은 온다라는 거지. 이 1이 와서 이 1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0.6, 여기가 0.4, 즉 1.5 대 1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요게 대습한다라는 거죠. 대습상속. 그렇죠? 그러면서 대습상속과 관련해서는 제가 교재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사망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사위가 살았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살아있더라. 그럼 누가 받는다 했어? 사위. 그렇죠? 예, 사위도 중요하다. 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었던 것까지 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사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자, 요번에는 대습까지 하고요. 상속 결격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간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 상속 결격서부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